이번 달도 못 버티겠습니다. 작년 한 해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에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골목, 같은 업종인데 어떤 가게는 줄을 서고 어떤 가게는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업종 10가지를 1번부터 짚어드리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가게들이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게 10곳 중 한 곳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전단이 10장 가까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떤 문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글씨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 풍경이 2024년 한 해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8,282명, 100만 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에 이 통계를 처음 집계한 이후로 한 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년 통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폐업의 이유입니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50%를 넘었습니다. 약 50만 6천여 명, 50만 6천여 명이 은폐도 아니고 업종 전환도 아니고 말 그대로 버티다가 무너졌습니다. 한 50대 사장님의 육성입니다. 이번 달도 못 버티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폐업은 상당 부분 은퇴와 전업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더는 못 버텨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을 닫으면서 빚까지 남긴 사업장이 49만 곳에 이릅니다. 한 가게당 평균 남긴 대출이 6,300만 원, 6,300만 원입니다. 가게 문은 닫혔지만 그 문 뒤의 빚은 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분의 말이 이 감각을 정확히 짚습니다. 가게는 닫았는데 빚은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그 골목의 간판입니다. 5년 전 같은 골목엔 서 있던 간판이 지금은 10개 중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퍼진 게 아닙니다. 유독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는 업종을 하나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한 칸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1년 사이 사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업종이 5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구내식당입니다. 1년 사이 사업자 수가 4.6% 줄었습니다. 공장지대의 점심시간, 5년 전 같은 자리에 웨이팅 줄이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시간에 자리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입니다. 공장 10곳 중 3곳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공장 3만 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90개 공장이 간판을 내린 셈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에 바발대던 구내식당 손님도 같이 사라집니다. 한 구내식당 운영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5년 전엔 1200인분을 맞췄는데 지금은 800인분도 다 못 나갑니다. 단가는 공장에서 정해주고 재료비만 올라가는데 정작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조 원인은 한 줄입니다. 제조업이 가동률 71%로 쪼그라들면 그 아래 붙어 있던 구내식당 수요도 같은 비율로 빠집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먼저 멈춘 다음 식판이 비어가는 순서입니다. 다음 구위로 가겠습니다. 구위는 분식점입니다. 1년 사이 5.1% 줄었습니다. 5년 전엔 점심시간에 줄이 섰던 동네 분식집이 지금은 같은 시간에 손님 2명입니다. 분식점은 객단가 5,000원짜리 시장입니다. 한 그릇을 팔아서 남기는 돈이 원래부터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밀가루, 고추장, 식용유, 달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대비 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12.1%였습니다. 하루 100만 원을 팔면 주인 손에 12만 원이 남던 시절입니다. 2024년에는 8.7%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팔아도 이제 8만 7천 원만 남습니다.
5년 만에 3.4%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분식점 한 사장님의 말입니다. 김밥 한 줄에 500원을 더 받자니 손님이 안 오고 안 받자니 재료값이 안 맞습니다. 단가는 못 올리는데 재료값은 먼저 오르는 중간에 낀 구조입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객단가 5,000원 시장에서는 원가 10% 상승이 곧 이익 100% 소멸로 이어집니다. 분식점이 무너지는 건 손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손님 한 명당 남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져서입니다. 다음, 파리입니다. 파리는 백반, 한식, 중식, 양식 같은 일반 음식점을 묶은 기타 음식점입니다. 1년에 5.2% 줄었습니다. 이 업종의 문제는 매출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통장은 마이너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유는 배달입니다. 배달의 명목 수수료가 2%에서 7.8%입니다. 여기에 광고비와 배달비가 붙습니다. 1,900원에서 3,400원짜리 배달비를 가게가 일부 부담하고 상단 노출을 위해 광고를 태우면 주문 10,000원을 받아도 실제로 가게가 손해주는 돈은 6,000원에서 7,000원 선으로 떨어집니다. 합산으로 보면 주문액 대비 30%에서 40%가 플랫폼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한식당 사장님의 말입니다. 앱 매출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말의 통장을 보면 전부 다 적습니다. 홀 손님이 빠지고 그 자리를 배달이 채웠는데 배달 주문 한 건당 남는 돈이 홀 한 건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구조가 30에서 40%를 먼저 떼어가면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 이퀄 수익 증가라는 공식이 깨진 첫 업종입니다. 다음 7위로 넘어갑니다. 7위는 PC방입니다. 1년 사이 6.1% 줄었습니다. 5년 전 저녁 9시에 대기표를 뽑던 PC방 자리가 지금은 같은 시간에 자리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PC방은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게임 환경이 바뀐 겁니다. 모바일, 콘솔, 클라우드 게임으로 주 무대가 옮겨가면서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줄었습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입니다. 주 소비층, 지갑 자체가 비었습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줄었고 누적으로 13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PC방을 가장 많이 찾던 세대에게 일자리가 없으면 시간당 1,500원짜리 자리도 부담이 됩니다. 한 PC방 운영자의 말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겁니다. 와서 놀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3시간을 앉아있을 여유 자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매출 통계로는 PC방, 노래방, 스포츠 시설 묶음 매출이 지난해 8.3% 줄었습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주 소비층의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시간당 단가 사업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다음 6위입니다. 6위는 독서실입니다. 1년에 9.1% 줄었습니다. 10위, 구내식당이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가 거의 2배입니다. 독서실이 무너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 학령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책상을 채울 학생 수 자체가 해마다 빠집니다. 둘째, 같은 돈이면 카페처럼 꾸며진 스터디 카페로 학생이 옮겨갑니다. 칸막이 독서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실 한 원장님의 말입니다. 5년 전엔 책상 80개가 거의 매일 찼습니다. 지금은 30개가 차면 많이 찬 겁니다. 시설 투자는 한 번에 1억 원 단위로 들어갔는데 회수 속도는 5년 전 기준으로 짜놓은 계산입니다. 고객은 옮겨갔는데 감가상각표는 그대로인 겁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스터디 카페 대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칸막이 중심 시설업은 회수기간 자체가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0위부터 6위 5업종을 보셨습니다. 구매식당, 분식점, 기타 음식점, PC방, 독서실. 감소율은 4.6%에서 9.1% 구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위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한 블록에 3개씩 보던 설마 싶은 업종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넘어 두 자릿수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5위는 스포츠 체육 시설입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골프 연습장 같은 곳입니다. 저녁 8시, 퇴근길에 흔히 보이던 헬스장 유리창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는 러닝머신 20대가 다 돌아가고 프리웨이트 존에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들어가 보면 러닝머신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포츠 체육시설 매출은 1년 사이 8.3% 줄었습니다. 한창 팬데믹이 끝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분위기가 돌던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면 핵심 고객층인 2030 세대가 눈에 띄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헬스장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등록 회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끊던 분들이 이제 1개월만 끊고 말아요. 구조 원인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돌던 시기에 소비 쿠션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월 1에서 2만 원이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구독형 홈트레이닝이 체육시설의 대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고객층인 2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는 사실도 이 업종에는 직접적인 지갑 문제로 돌아옵니다. 4위는 노래방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한때 대기번호표를 뽑아야 했던 번화가 노래방 간판이 지금은 반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간판인데 사람이 드나드는 속도만 확연히 느립니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회식 자리 2차로 노래방에 들르던 흐름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2030 세대의 소비 판단 기준이 바뀐 것도 큽니다. 같은 2시간이면 다른 여가에 쓰겠다는 선택이 늘었습니다. 노래방 매출은 1년 사이 8.3% 줄었습니다. 한 노래방 업주의 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가격을 올리자니 더 안 오고 안 올리자니 전기요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구조의 딜레마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오르니 시간당 요금을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손님이 발길을 끊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같은 돈이면 카페, 영화관, OTT 같은 다른 선택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쪽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라 어느 한쪽을 비난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식 문화의 축소와 여가 소비의 분산이 그대로 매출로 돌아온 업종입니다. 3위는 호프주점입니다. 퇴근길에 한 잔만 하고 갈까 하던 그 호프집입니다. 저녁 7시 반, 사무실 밀집 지역 호프집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는 기본 테이블이 절반 이상 차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는 4인석에 혼자 앉아 계신 손님이 드물지 않습니다. 숫자 대비가 명확합니다. 호프주점 사업자 수는 1년 사이 9.5% 줄었습니다. 여기에 술집 전체 매출도 9.2% 감소했습니다. 두 숫자가 같이 움직였다는 건 점포가 덜 열리는데 남은 점포의 매출까지 같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호프집 사장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전엔 9시면 2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엔 9시면 손님이 끊깁니다. 구조 원인은 퇴근 후 한 잔 문화 자체의 축소입니다. 회식이 줄었고 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고 편의점 맥주가 3캔 9,000원, 4캔 12,000원대 묶음으로 구조적 대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저녁 시간에 같은 예산이면 집에서 편의점 맥주를 여는 쪽이 경제적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외식업 영업이익률이 5년 전 12.1%에서 지금 8.7%까지 내려온 흐름이 격진이 테이블당 낳는 돈이 더 얇아졌습니다. 2위는 소매점, 그러니까 동네 잡화, 생활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입니다. 같은 상품이 우리 가게보다 30% 싸게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 한 줄이 지금 동네 소매점이 받고 있는 압박의 전부입니다. 숫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업종별 폐업률 1위는 소매업으로 16%입니다. 100곳이 장사를 시작하면 그 해에 16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골목에 있던 동네 마트, 잡화점이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 동네 마트 사장님의 말입니다. 하루 손님이 30명입니다. 5년 전엔 그 3배였습니다. 구조 원인은 세 방향의 동시 압박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이 새벽에 집 앞까지 상품을 놓고 갑니다. 중고 생필품 거래는 당근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생활 잡화는 다이소 가격이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소매점은 이 세 플랫폼 사이에서 가격으로도 속도로도 구색으로도 맞서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업주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에는 유통 구조 자체가 이미 변한 겁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1위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장면 하나만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블록에 3개씩 보던 업종입니다. 저녁에 걸어갈 때 간판 불빛 색깔이 비슷한 그 업종. 5년 전에는 같은 거리에 200개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130개밖에 남지 않은 그 업종입니다. 짐작되시면 잠시 숨을 고르고 1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간이주점입니다. 포차, 선술집, 노포 계열, 전구 포함입니다. 사업자 수 감소율이 1년 사이 10.4%입니다. 조사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던 간판 10개 중 1개가 그 한 해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5년 전 같은 거리에 200개 간판이 있었다면 지금은 130개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포차 사장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20년 한 집들이 올해 3곳 문 닫았습니다. 구조 원인은 3가지. 비용과 한 가지 수요가 한꺼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아래 대출이자가 올라갔고 고물가로 소주, 맥주, 안주 원가가 전구 밀려 올라갔고 고인건비로 주방 1명, 홀 1명 쓰는 비용이 매달 누적됩니다. 여기에 회식 축소라는 수요축 붕괴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자영업자 매출은 평균 6.5% 줄었고 순이익은 7.2%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만 따로 보면 평균 감소폭이 15.2%에 이릅니다. 간이주점은 이 평균값에 가장 가깝게 얻어맞고 있는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거리, 같은 간판인데 5년 만에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 자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1위까지 10개 업종을 같이 봤습니다. 구내식당, 분식점, 기타 음식점, PC방, 독서실, 스포츠 체육시설, 노래방, 호프주점, 소매점, 그리고 간이주점. 업종도 다르고 주 고객도 다르고 거리의 위치도 다른데 이 10개가 같은 시점에 줄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0개 업종을 동시에 덮친 원인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맞춰놓고 보면 왜 이 업종들만 이렇게 빠르게 빠지고 있는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 아래에서도 살아남는 가게가 왜 살아남는지도 이 세 축 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원인 3개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개 업종이 한꺼번에 무너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3개의 축이 동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구조로만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 1만 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절반, 50%가 지금 이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종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64.2%, 도매 소매업은 51.9%가 부담 응답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을 쓰는 업종일수록 무게가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65%가 더는 사람을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이 숫자가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분들의 최소 생활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의 가게도 지탱되어야 하고 직원의 삶도 지탱되어야 합니다. 두 쪽이 같이 무거워진 구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축이 위에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꼽은 부담 비용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 원자재 재료비 22.4%, 2위 인건비 22.3%, 3위 임차료 18.2%, 4위 대출 원리금 13.0%입니다. 1위와 2위가 거의 같고 3위와 4위가 고정비입니다. 문제는 이 고정비의 성격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월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빠져도 임대료 고지서는 지난달과 똑같이 날아옵니다. 이걸 구조적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대칭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2020년 12.1%에서 2024년 8.7%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3.4%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하루 100만 원을 팔면 주인 손에 남던 돈이 12만 1,000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가게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남는 돈만 줄어든 구간, 그 자리에 월세와 원리금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축이 한 겹 더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쪽에 걸린 축입니다. 배달앱 명목 수수료는 주문액의 2에서 7.8%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견딜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광고비와 건당 배달비 1,900에서 3,400원을 합산하면 실제 부담은 주문액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3,000원에서 4,000원이 플랫폼 쪽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구조 위에서 자영업자의 73%가 2024년 매출 감소를 답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평균 마이너스 6.5%, 순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7.2%로 내려앉았습니다. 매출보다 순이익이 더 빨리 깎인다는 건 남는 돈 구조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B쪽 숫자는 더 무겁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잔액이 1,072조 원, 1,072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을 뜻하는 LTI는 343.8%입니다. 한 해 버는 돈의 3.4배만큼 빚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빚을 진 취약 자영업자 100명 중 12명이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이고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세 축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월세는 내려가지 않고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 셋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입니다. 한 축만 눌러서는 가계부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3축이 똑같이 걸려 있는데도 살아남는 가게가 있습니다. 왜 살아남는지 지금부터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3축이 똑같이 걸려 있는데 끝까지 불이 켜져 있는 가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옆집은 셔터를 내렸는데 한 집 건너는 아직 줄이 서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공통점이 정확히 3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1년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전기가서 88.0%, 보건복지 84.6%, 수도하수 75.6%, 창업 100곳 중 75곳에서 88곳이 1년 뒤에도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 볼까요? 농림어업 50.8%, 도소매업 55.2%, 100곳 중 절반은 1년을 못 넘깁니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이 52.3%라는 걸 감안하면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누구나 3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열 수 있는 업종은 누구나 옆에서 똑같이 열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면 경쟁자가 매달 쏟아져 들어오고 단가는 깎이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기술 숙련이 필요하거나 오래 쌓은 거래 관계가 필요한 업종은 옆 가게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켜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다른 사람이 3천만 원으로 똑같이 열 수 있는 업종입니까? 두 번째는 외식업 안에서 살아남은 가게들의 공통된 비율입니다. 업계에서 오래 통용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단골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고 배달 의존도는 30% 아래로 유지하는 가게. 이 선을 지키는 매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통설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와 이어집니다. 배달앱 주문액 대비 실제 부담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구조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에 묶인 가게는 수수료가 오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단골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 가게는 배달앱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단골이 걸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도 광고 노출 하락도 결정타가 되지 못합니다. 배달앱을 고르는 쪽이 가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단골이 매출의 절반을 넘습니까? 그리고 배달앱 비중은 3분의 1 아래입니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식업 영업이익률이 5년 전 12.1%에서 지금 8.7%로 3.4%포인트 주저앉았다는 숫자 기억하시지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같이 늘지 않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게들은 매출 총량보다 객단가를 먼저 끌어올립니다. 기준선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객단가를 올리려면 손님이 값을 치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예외 없이 이 집만의 한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가게가 따라 못하는 레시피일 수도 있고 30년 된 단골만 아는 공간일 수도 있고 주인이 이름을 기억해주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가격표에 500원이 아니라 경험의 값이 팔립니다. 한 줄이 없으면 가격만 남고 가격만 남으면 배달앱 최저가 싸움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손님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집만의 무언가가 있습니까?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은 골목 분식집 두 곳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곳은 배달앱으로 매출의 60%를 채우고 한 곳은 10년 단골이 매출의 70%를 채웁니다. 3년 뒤에 어느 쪽이 남아있을지는 1년 생존율 숫자가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가게는 셋 다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세 가지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한 개도 해당이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써볼 제도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출발 기금입니다. 폐업했거나 연체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의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원래 60에서 80%였던 감면율이 90%까지 확대됐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2배 늘었습니다. 빚이 1억이면 9천만 원까지 덜어드린다는 뜻이고 나머지도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신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kr, 전화는 1660-1378입니다. 지금 빚이 가게 숨통을 쥐고 있다면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는 두 제도를 묶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폐업 시 폐업급여로 재기자금을 손에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가게의 종잣돈 혹은 당장의 생활비가 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소는 ols.semas.or.kr 이곳에서 저금리 융자와 채무조정을 같이 풀어드립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노란우산공제 폐업급여부터, 아직 운영 중이시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로 고금리 대출을 바꿔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통점 3개,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중에서 단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월세를 내고 나면 직원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다면 그건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가게의 종잣돈을 매달 태우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제때 멈추는 게 다음 가게의 종잣돈입니다. 연착륙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다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100만, 1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동네 간판입니다. 먼저 무너진 10개 업종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인건비, 임대료, 배달 수수료, 삼축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골목에서도 살아남는 가게들은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지킬 수 없는 구간이라면 새 출발 기금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10개 업종 안에 있습니까? 옆 가게가 버티는 이유는 3가지 공통점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업종과 한 줄 코멘트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업종별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 분의 사장님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